자, 고전 산문에서 다룰 마지막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몽유록계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몽유록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몽유록 얘 있잖아요. 얘는 소설이 아닙니다. 네. 소설이 아닌데 고전 산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수능 특강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산문하고는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점만 유의해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강도몽유록이고요. 이거는 감상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국치로 끝나게 한 위정자의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도가 함락될 때, 자, 체크.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위정자들의 재상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의 죄를 추궁합니다. 후세의 훈계를 주기 위해 어느 우국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우국지사는 그냥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입니다. 당시의 조정 대신들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이다. 여기는 체크해 줄게요. 강도몽유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병자호란에 대한 독창적인 고발 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강도몽유록은요, 그래가지고요, 소설은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고발 문학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이 작가의 목적은 어떤 사건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궁, 이런 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인데, 그 비판과 추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문학적인 장치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상의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안전 설비가 미비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죽었다고 칠게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이걸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기어이 이 사단이 났네.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내가 위험하니까 이거 작업을 좀 미루자고 했는데 그거 말 안 들어줘가지고 내 이 사고가 났네.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 상황을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간절함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전달되면서 이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게 효과적으로 이제 되죠. 바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강도몽유록은 죽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병자호란에 잘못한 사람들의 이제 죄를 추궁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자, 누가 말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한 부인이 있는데 이 한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병자호란 당시 제일 높은 영의정이었던 김유의 아내예요.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김경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예요. 이 김경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결론만 말하면요, 강화도의 수비를 맡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하고, 어차피 저 여기 섬이니까 못 쳐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띵까띵까 놀다가 결국 강화도가 함락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책임이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당 부분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이유를 찾으면 답이 있으니 내 남편입니다. 내가 죽은 거는 남편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는데 사사로운 정으로 막중한 임무를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애는 그냥 놀면서 계책 같은 건 하나도 안 세웠어요. 준비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어요. 이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다는 거는 강화도를 함락시킨 일입니다. 당연히 죽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잘못은 누구야?
근데 진짜는 아비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은 네, 죄가 남았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잘못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한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부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김경징의 아내예요. 즉 강화도 수비를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내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서방님은 지역만 믿고 게을리했으니까 방어에 실패한 건 당연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한 것도 마땅해요. 그냥 첫 번째 문단은 자기 그 시어머니, 네, 이 한 부인이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민구, 김자전, 그리고 심기원. 즉 여기에서는요, 전쟁에 책임을 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 남편을 죽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책임을 물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죽이고 난리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그리고 또 지나서 이번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기녀예요. 첫 번째 문단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싶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 그냥 자기소개예요. 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높은 절이와 아름다운 지조를 가지고 즉 그 청나라 군들이 들어왔을 때 능욕을 당하기 전에 자결을 해가지고 절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할 거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인들을 위로 칭찬하고 있어요. 다음.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근데 나라의 수치가 큰데 충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신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신하들은 왜 불충하게 자결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화도가 함락 당했을 때 청나라 군사들에게 능욕을 당할까봐 여자들은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라의 수치를 당했는데 이 신하라는 놈들은 자결 같은 걸 하지도 않네. 이 비겁한 놈들 하면서 그 당시 신하들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여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글은 막 무슨 글이 전개된다 이런 건 없고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나름의 관점, 이제 나름의 시선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것만 주의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내용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 알아두면 좋겠죠. 사실 고전 산문뿐 아니라 고전 시가에도 병자호란이 배경인 작품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해가지고 병자호란과 이 고전에 있었던 작품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공부해 두는 것을 꼭 추천해 두겠습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 네, 정말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